어떻게 보면은 그 122일간 길게는 얘기하면은 윤석열 훅 정부 네. 1060일간 피로가 쌓인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어동을 풀었을 것 같은데 그 노영희 변호사님 그 정말 1060일간을 두고 사람들이 이게 비극적인 집권기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는데 우리 뭐 내란 비상계엄 말할 필요도 없고요. 가장 험난했던 여정 중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혹시? 일단 제가 오늘 평론을 거절하겠습니다. 나보고 나댄다는 소리가 있어서 아니다 이거 알리려고 홍사원 기자님이나 우리 정필수 변호사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보충적으로만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방송 중에 저 댓글 좀 안 보게 하면 안 돼요? 맞아요. 방송 중에 댓글 안 야, 보는 게 그럼 우리 좋아요. 정필승 변호사님부터 한번 그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저는 이 말 써놨잖아요. 함께해온 모든 순간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저는 정말로 윤석열이라는 네. 자가 정치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그 순간부터 저는 네. 정말 보기가 괴로웠어요. 저는 정말로 음. 여러 번 이야기한 적 있는데 저는 사실 제가 가장 관심 없는 쪽이 정치 시사거든요. 제가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을 거는 정말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텐데 네. 제가 여기 와서 이러고 앉아있게 된 게 2019년 2019년.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 때 집회에 나가게 되고 어쩌다가 방송을 하게 되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거든요. 저는 정말 그 순간부터 함께했던 모든 순간 더러웠고 네. 정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런 상황인데 지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취임 초반에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했잖아요. 그거 자체부터 엄청 황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황당했죠. 황당한 네.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다 그 짐작은 했잖아요. 저 분명히 청와대 들어가면은 살 맞는다고 그래갖고서는 그 누가 그랬었지? 명태균이 그랬었잖아요. 네. 그거야 내가 보니까는. 그래서 그 몇 천억을 들여서 그러니까요. 몇 네. 천억을 들여서 쓸데없는 돈을 들여서 국방부 쫓아내고 합참 쫓아내고 거기다가 집무실 만들어 놓은 거지. 아니,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이제 그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다는 것은 보면은 나중에 이거 같은 경우에 정말로 우리 혈세 낭비이기 때문에 노영 변호사님 이거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사적으로. 당연히 물어야죠. 당연히. 당연히 물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아니 우리 노영 변호사님 괴롭히는 제가 댓글들은 지금부터 무조건 삭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지를 드리니까 편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모두 삭제합니다. 이제 노영 변호사님 디스하면.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지금 네. 내 좋아하는 댓글이 많아요. 지금. 그래? 자기하고 꼭 그런 건 무관하게. 아니지만, 네, 네. 네. 아니 그 용산 이전 문제 있잖아요. 나 진짜 너무 볼 때마다 어이가 네. 없어. 그 너무 혈세 낭비 진짜 나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 그 좋은 데를 개방해 놔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다음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지금 사실 만들어 놓고 우리 이제 용산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음 대통령이. 맞아요, 네. 그리고 그 관저뿐만 아니라 이 저기 뭐야 한남동 관저뿐만 아니라 용산에는 그 국방부 있던 그 건물 지나갈 때마다 보세요. 그게 대통령이 정말 거기서 일하시는 공간입니까? 게다가 그게 아직도 사실 덜 끝났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국방부에 있던 사람들이랑 외교부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일을 못 해갖고 여기 옮겨 다니고 저기 옮겨 다니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보안도 완전히 취약하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못 들어가고 저기도 못 들어가. 자기가 10년 할 것도 아니고 3년 조금 고작. 안 되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돈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나는 야, 지금 정말 벌써부터 다음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민이라니까요. 네, 진짜? 청와대 용산을 정말 가야 되는 건지 한간에는 또 보니까 뭐 세종으로도 갈 수 그러니까 있다 내가 이런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 말 하려고 네, 그랬어. 그러니까 이참에 네.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 그렇죠, 들어가면 진짜 예.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대충 짐작은 간다마는 어쨌든 누가 된다 하더라도 네. 이참에 정말 세종시로 거기 번듯한 집무실 있고 제2청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네. 거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보안이 뻥 뚫려버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윤석열이야 동맹국이 엿듣는 거니까 괜찮다라고는 했다죠. 하지만 네. 정말로 대통령의 말 한마디 그 참모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 적성국가가 될 수도 있고 동맹국이라는 마찬가지고 예.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정보들인데 그 정보가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새어나갈지 모른다는 네. 그 리스크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용산으로 갈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청와대를 너무 오랫동안 무방비 상태로 개방을 해놔버렸기 때문에 거기 또한 오염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저도 이참에 세종시로 새로운 집무실로 가는 것도 저는 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긴 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숙제를 우리가 또 하나 안고 가는 겁니다. 윤석열 정말로 아닐 이제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같이 계신 분일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이라는 게 게다가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의대 정원 문제 있잖아요. 아, 그 2,000명 지금 다시 또 되돌린다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병철 변호사님이 안 그래도 네. 본인이 공수처에다가 그거 고발했다가 다 또 처리했다고 어제 막 맞아요.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의사들 주변에 많아요. 우리 여기도 하나 있어요. 의사 출신 변호사셔가지고. 예. 여기 의사 출신 변호사고 우리 집안에도 의사들이 많고 내 친구들도 그렇죠, 네. 의사들이 많아요. 왜냐면 내가 이과 나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결국엔 우리가 그 1년 동안 난리 쳐놓은 거는 뭐예요? 2,000명 올린다고 괜히 말했다가 실제 그거를 반발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나 안 들어간다 수련도 그만둔다 다 맞아.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들만 고통당하고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네. 그래놓고 결국 이번에 해결되고 의사들 돌아오게 된 계기가 뭡니까? 그냥 그 의대 정원 없었던 문제를 해줄게. 그러니까 그가 없으니까 또 해결이 돼. 그러니까 해결이 네.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놓고도 그들이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이 1년 내내 그러면 일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던 그건 어떻게 할 거며 실제 그 의대생들 학교 못 들어가 학교 다니지도 못해가지고 자기네끼리 서로 싸우고 눈치 보고 네. 이랬던 모든 것 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고 완전히 망한 거 이런 거 다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해결이 아무것도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냥 뭐 2,000명 들어오던 거 1년 하고 그 다음에 원상복귀하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네. 일단 작년만 하더라도 의사 배출수가 급감을 했고 그렇죠. 이제 큰일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앞으로 한 4년 정도는 전문의 또 배출수가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입학한 올해 입학한 학생들이 6년 있다가 그 수가 한꺼번에 빵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취업 문제가 또 될 거예요. 그때 가서 되면 의료는 굉장히 비탄력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를 그때 지금 안 아프고 그때 아파야지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의사 수요가 급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의사들 안 그래도 도심 중심이 문제인데 기존에 배출된 의사는 도심은 오히려 더 나오고 있고 지방에 그나마 있던 공보이들 완전히 지금 비어버린 데도 꽤 많거든요. 엊그저까지만 해도 무의촌이 아니었는데 작년 이래도 무의촌이 돼버린 데도 그렇지. 있어요. 아, 의사가 아예 없는 예. 촌락이. 네. 뭐 그런 데도 있고 이 뭐라 해야 되지? 지금 군의관도 지금 수급이 부족하다고 하죠. 그렇죠. 게다가 특히나 전문의 군의관 같은 경우는 이 전문의가 배출이 돼줘야 전문의 군의관이 들어오는데 그 인력들이 일반인 군의관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적체가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조용히 지금 죽고 있죠 사람들이. 그렇죠. 예. 예. 조용히 죽고 있다고요? 아 정말로 그런 아니, 숫자들이 많답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기대 사망률,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병원에 왔는데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진료가 10분 늦어져서 사망했는지 1시간 늦어서 사망 이걸 평가하기는 불가능해요. 과학적으로. 근데 네. 전반적으로 한 해 동안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 네. 통계를 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작년에 거의 한 4,000명 가까이 3,700 몇 명인가 되거든요. 야. 그 정도 숫자가 늘었는데 언론은 다 침묵이죠. 추석 잘 넘겼다 이런 거나 기사 맞아요. 나오고 네. 있고. 예. 아니, 그 의대 정원 문제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도 그런 국민적인 어떤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아 요거로다가 내가 한번 좀 인기 좀 따봐야겠다. 얻어보려고. 네. 근데 갑자기 2,000명을 갑자기 해버린 거지. 네. 뭐 전임 정부에서 400명 늘리는데도 그 난리를 치면서 했는데 어쨌든 의사들은 의료계는 기득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닙니다. 2대1 되나요 지금 이제 또 뭐가 지금? 어쨌든 반기득권이잖아요. 이게 밥그릇을 뺐을 때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갖다 대고 해야 되는데 네. 2,000명을 늘리는 그 어쨌든 그렇죠. 안 되잖아 이게. 설명을 못해요 제대로. 그러니까 그래.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타달이 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애초에 국민들이 원하던 그런 방향도 아니었고 기존에 잘 되던 의료보험 체계도 작살이 나고 작살이 맞아요. 나버려요. 네. 의료 지금 건보 재정이 또 지금 문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막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버렸어. 정말 이렇게 물론 우리 사회 어느 한 시스템 그렇지 않는 곳이 있겠냐마는 정말 인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 사업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국방하고 의료예요. 국방과 의료. 예, 여기는 맨파워도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비용, 기술도 지배하게 되었어야 되는 굉장히 정교한 부분이고 의사를 한 명을 배출을 할 때 나쁜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가 세금이 들어가고 지역에 있는 높은 고층 건물 이 병원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거 하나하나 알고 보면 다 국민들이 세금이 들어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네. 이거를 수요라든지 판단을 안 하고 집어넣어버리면 정말로 우수한 두뇌들 썩어버리고 돈 썩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어 놔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제 새 정부가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 것인가. 예. 이런 거 정말 좀 심각한 문제. 그리고 이제 이전 문제, 의료 문제까지 얘기했는데 언론 문제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정상화 시킬 겁니까? 너무 망가졌죠 지금 선배. 망가진 정도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저희도 그러니까 홍사훈 쇼에서 다다음 주부터 이제 그 새봄에는 새나라로라는 이제 타이틀로다가 네. 매주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제 그걸 하나 너무하네 진짜. 너무한다 진짜. 여기 사람 몇 명이야 된다고 그걸 빼먹으려고. 그러니까 4시에 또 정치 자기 방송 하시더니 내시면서. 보니까 지금 이제 진짜 나쁘다. 미안해서 나온 거였네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사과의 의미로 미리. 하여튼 그래서 이제 검찰과 이제 사법에 대한 개혁 이거 어떻게 네. 놔두지 못한다는 걸 국민들이 다 그 밑바닥을 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언론의 문제. 네. 언론 어떻게 해야 되냐. 어제 100분 토론에서 유시민 작가가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반역자들 아니냐. 이 윤석열 그 내란 수계 국가에 대해서 군인들을 갖다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종의 총알바지로 내보낸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네. 국민들을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 국민들이 그냥 군인들이 거기서 이제 멘붕이 와버린 거잖아요. 반역을 저지른 거잖아요. 반역에 대해서 일부 언론들이 처음에는 일부 언론들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유시민 작가의 말이었어요. 일부 언론들이 야 이런 의미도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약간은 뭐 어떤 부정선거니 이런 걸 갖다가 대등한 그 비중으로다가 도 안 되는데 다루다 네. 보니까는 그러니까 단탄 뭐 이렇게 윤석열 태극기하고 미국 국기 흔드는 사람들이 맞아 하고선 조선일보 중앙일보 보고서는 동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점점 올라갔잖아 지지율이. 그러니까 나머지 언론들도 그런가 보다 하고 똑같이 다뤄져 버렸어. 맞느냐 이거지 이게. 그러니까요. 네. 이게 맞느냐 이거지. 언론이 그런 프로파간다 역할을 지나서 반역에 동조하는 반역의 역성을 드는 그 역할을 이번에 했잖아요. 이 오죽하면은 사실 기존의 그 우리가 전통적인 보수 농객이라고 생각했던 뭐 조갑재 씨나 김진 씨나 네. 이런 분들조차도 맞아요. 이건 아니라고 했잖아. 하셨죠. 그 사람들이 네. 빡이 돈 거는 윤석열이 개헌까지는 그래 그 정도는 인정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자 했는데 부하들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켰을 때 그 태도의 문제. 여기서 진짜 돌아버린 거거든. 야, 사실은 지금 요즘 보면은 그래도 언론 지형이라는 게 유튜브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노영희 변호사 방송을 보고 이 개몽이라는 표현을 되게 쓰기 어렵네요. 보니까 개몽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노영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면 변협 활동하시면서 사실은 보수지들도 많이 만나봤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이번 국면에서 사실은 이 레가시라고 불린 특히 보수지들의 행태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실 구교환 기자하고 옛날부터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대한변협에서 수석 대변인하고 대변인하고 해서 뭐 4, 5년 이상 했는데 그때 같이 알게 된 맞아요. 기자님이라서 네. 10몇 년 전부터 이제 알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성향 보면은 그냥 뭐 이념이 명확히 나눠지지도 않았고, 정말로 그랬어. 네, 네. 우리 그런 건 사실은 없었고, 네. 그냥 뭐가 옳은지 옳은 대로만 해보자. 우리가 뭐 특별히 정의롭지는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대강 아니까 그거에 맞춰서 남한테 폐만 끼치지 말고 살자. 이게 우리들의 그 기본 마인드였잖아요. 그리고 그런 마인드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기자들도 당연히 가지고 있었었고, 그 당시에는 KBS나 MBC나 SBS나 뭐 조선일보나 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었었어요. 맞아요. 그 안에서는 네.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들이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들이 그 언론 시장을 막 흔들어대면서 뭔가 이상한 방향성을 크게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게 저게 맞는 건가? 저 사람들이 말이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맞겠지 하고 나는 그냥 무조건 따라가다가 보니까 네. 뭔가가 이상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게 된 거고 결국 그 근저에는 이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아주 나쁘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구나. 이걸 네. 우리가 이제 딱 깨달으니까 그 순간부터 뭔가 눈이 이렇게 딱 안개가 거친 것처럼 보여요. 이 조중동이니 뭐 누구니가 어떻게 언론이라는 잘못하고 게, 있는지.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서울신문하고 한겨레하고 경향신문하고 한국일보하고 이런 것이 원래는 되게 반대되는 그런 그 보수 맞아요. 기득권하고 네. 반대되는 입장에서 뭔가 좀 열심히 싸워보려고 하는 회사였는데 제가 변협 대변인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러 쫙 다니는데 언론사 다니는데 너무 가난한 거야. 경향신문이 내가 와봤더니 제일로 가난한 데가 경향신문이었어요. 네, 그때 제일 미안하지만 가난했죠. 네. 네. 동아일보도 되게 가난했어요. 동아일보도 가난했는데. 동아일보 가난했는데 동아일보다 훨씬 더 가난한 게 여기였고 그다음에 한겨레도 가난했는데 한겨레보다 더 가난한 데가 경향이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올해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한겨레보다 덜 가난해졌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매출이 조금 늘었어요. 근데 좀 예.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신문도 좀 그랬어요. 그러다가 맞아요. 갑자기 예. 이 친구들도
문재인 정부는 막 계속 까기 시작하는데 아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냥 강한 사람한테 계속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그런가 이제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조중동과는 다르게 이제 뭔가 진보적인 세력이 있는 기자들은 좀 다르다고 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선일보랑 SBS가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 특히 김건희가 조선일보 내가 폐간시키겠다 목숨을 그러니까, 걸고 이런 말 하는 걸 보고 내가 정말 아니, 놀랐어요. 그런 와중에도 열심히 이렇게 지지해 준 게 신기할 정도예요. 솔직히. 정말 솔직히. 언론사로서. 예. 그러니까 예. 내가 무슨 이 언론사들의 이 행태나 이런 걸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겉으로 얘기하는 그거하고 다르구나. 그리고 기자들하고 위에 데스크가 완전히 다르구나. 입장이 또. 이걸 네. 내가 깨달으면서 이거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난다. 차라리 유튜버가 훨씬 낫다. 뭐 유튜브 아까 찌라시라 그랬죠. 나는 그 속에서 진주를 찾아내면 된다고 봐요. KBS를 네. 지금 자랑스러워할 때는 아니잖아. 이건 홍사원 공격이야. 근데 사실 저는 역설적으로 네. 그런 그 언론들의 태도를 보면서 아 인용이다. 이건 탄핵이다. 오히려 했거든요. 저항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예.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냥 가정이지만 기각이 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네. 언론들이 편을 들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조선일보 입장에 생각해봐요. 김건희 돌아오면 자기를 죽이는데. 그렇지. 예. 그러면 언론사 입장에서 윤석열이 돌아온다는 가정과 돌아오지 못한다는 가정을 두고 저울질을 했다라고 판단하면 저는 만약에 그걸 아예 몰랐다면 저는 지금 언론 지형이 이렇게 안 움직였을까 봐요. 네. 근데 조선일보 입장을 봤을 때 김건희가 돌아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극우들의 돈은 빨아먹어야 되니까 맞아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놓칠 느낌을 수가 좀 없는 많이 독자들이 받았어요. 있었기 때문에. 예, 보수라는 거는 지금의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그걸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갑제나 우리 정규제나 이런 사람들, 김진 같은 사람들이 왜 저러지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를 갖추고 있는 이 근간이 무너지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와 명예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재명과 이재용이 만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이재용의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국가라는 헌법이라는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는 순간 재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권총을 들고 와가지고 네. 사인해 해버리면 끝나는데 윤석열과 그 일당의 내란 행위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아무것도 머릿속에 비어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게 아닌 하나. 물론 이제 지금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언론이 지금 현재 보여줬던 태도들을 봤을 때 저는 이게 언론이 개혁돼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언론이 개혁돼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우리도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네네. 맞아요. 그리고 또 네. 유튜브가 항상 올려 또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도 마찬가지, 언론과 마찬가지로 성향이랑 안 탈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그래서 언론 개혁이라는 문제 정말 오랜 호흡을 갖고 움직여야 네.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만의 문제냐? 저는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그랬던 적 없어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여기 언론사에서 이런 말 조금 미안하긴 괜찮아요. 한데. 다른 언론사는 괜찮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보이지 않았느냐.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국민의힘이 구구가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태가 이르게 되니까 구구로서 본성을 드러낸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네. 우리 언론들도 그전에는 이렇게 극단적인 대립을 이끌어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중립적인 위치인 척하고 있었을 뿐이고 이런 사태가 나니까 우리에게 증상을 선명하게 보여준 거죠. 근데 언론 문제는 정말로 법 한두 개를 개정한다든지 네. 뭐 언론사 한두 개를 없애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렇게는 안 문제가 되죠. 절대 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 잠깐 좀 설명하면 예전에 제가 여기 와서도 한번 말한 것 같은데 언론을 바꾸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개혁 정말 힘듭니다. 네. 어쨌든 사주가 있는 맞아요. 기업들이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맨파워를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맨파워를 갖다 그 좀 정상적인 언론인들로 바꿀 수밖에 없는데 기업 있는 사주들은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생각한 게 공영방송 어쨌든 방송국은 공영이 있잖아요. KBS나 MBC도 그렇고. 그렇죠. 네. 여기부터 솔선수범해서 거기도 보면은 사실 옛날에 우리 기자들 할 때는 저희 때만 해도 데스크하고 데스크 책상도 발로 걷어차고 뭐 그럼 그렇죠. 잿돌이 네. 날라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지만 끝나고 나면 같이 다 풀고 한 잔 같이 먹고, 소주 한 잔 예, 마시고 예.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풀고 그랬던 게 언론사들이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사실 없거든요. 왜냐? 저는 그 맨파워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경향도 마찬가지겠고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다 좋은 일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강남 그 파라군 키드들이 다 기자로 들어와 있는 유입되는 거거든요. 부분들. 네. 어쩌다 돈 많은 부모 만나서 좋은 고등학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특목고니 그러다 좋은 대학 들어갔어. 서울대, 고대, 연대 들어갔어.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 좋은 일자리거든. 의사, 변호사, 공무원들 마찬가지고 언론사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맨파워들로 다 채워진 거거든요. 네. 사회에 대한 무슨 문제의식이 그렇게 있겠느냐. 옛날에 비해서. 옛날 그야말로 저 땅촌에서 네. 온 사람들도 우리 언론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KBS로 기자로. 들어오고. 네. 그때하고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의식이 그때하고 달라졌어. 없다는 게 보수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에 네. 대한 시스템을 공영방송망이라도 저는 바꿔야만이 언론이 네. 솔솔 차근차근 바뀌어진다고 생각해요. 영어 단어 하나 잘해서 시험 잘 봐서 들어오는 게 영어 단어 잘하는 게 기자질하는데 뭔 도움이 하나도 되겠어요. 관계없죠. 이게. 네.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문제식이 있느냐 얘가 이걸 보는 게 정말 진짜 기자 사회에 소금이 될 만한 기자를 뽑는 건데 그게 지금 아니잖아요. 삼성전자의 전형 방식과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 좋은 머리로 돈 많이 버는 삼성전자 들어가지고 왜 언론사까지 기어 들어와. 그러니까요. 네. 이 부분을 저는 바꿔야 그러니까 된다고. 언젠가 저는 정말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도 정말 한번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로 대한민국을 두 개를 고친다면 우선은 교육을 고쳐야 되고 그 다음은 언론을 고쳐야 된다. 예. 예.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에 대한 언론이 교육이라면 어른들에 대한 교육이 언론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 교육이 바뀌어져야 언론이 바뀔 수 네.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교육을 바꾸자면 앞으로 30년을 내다보는 거니까 당장 하루아침에 우선 할 수 네. 있는 일을 무엇을 해야 된다 하면 홍사훈 기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을 좀 바꿔줘야 되고 정말 긴 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보통 이제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야기. 전 그 말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개천이었어요 원래 집이. 아니 그게 아니고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거를 용이 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회에 옳지 기급이 않다. 있다라는 걸 네, 용이 그치. 나는 거예요. 예. 그래 나서 아니 개천에서 용 안 되면 어때? 구구절절히 예, 맞는 오히려 말씀이십니다. 네. 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데야 되고 사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걸 우리나라 가장 상식적으로 보이게 교육이고 의대 열풍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려면 제가 오래 나와야 되겠죠. 아, 지금 핑크푸드님이 신문 구독했어요 하시면서 월요일부터 경향신문도 함께 할게요. 오늘 출연진 조합 정말 좋아요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미루님도 경향신문 진실에는 중립이 없다. 가난한 회사라서 슈퍼챗 감사합니다. 아, 슈퍼챗은 안 보내셨지만 네. 이분의 댓글도 소개해드려야 됩니다. 네네. 바자라님. 가난하다는 소리 듣고 갈아타고 여기로 왔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가난했었다였어요 다음 주 분명히. 월요일부터 제가 좀 이렇게 뜯어진 옷 좀 입고 올게요. 그러니까 더 가난해 보이게. 예. 분명히 가난했었다였는데. 아니 정말로 세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사회 각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가 낳은 퇴행이라는 게 정말로 심각한 수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번 선거도 굉장히 잘 치러야 될 것 같고 생산적인 논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서 한다는 얘기가 대선 준비 잘해서 꼭 승리하게 바란다. 노영희 변호사님 이렇게 꼭 승리하게 바란다 했더라고요. 네.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승복 메시지가 나오네 마네 이런 거 가지고 좀 얘기를 하다가 결국 승복 메시지라고 나오긴 아주 짧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왔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사실 내용이 없잖아. 자기 지지하던 사람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 됐어. 계속 나 지지해줘. 사실 이 얘기였거든요. 함께 기도하자.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보면서도 정말 황당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 지도부들한테 대선 꼭 승리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진짜 뭐가 잘못인지 자기가 왜 쫓겨나는지를 모르고 아니, 잠깐만요. 조금만 부추겨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가 대한민국에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 이야기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언젠가 어떤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우정이 검찰을 망쳤냐 아니면 망한 검찰이 심우정이 나왔느냐 어느 쪽이라고 둘 생각하세요? 다겠지. 둘 다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망쳤을까요? 아니면 망한 대한민국 윤석열을 뽑았을까요? 저는 그 부분도 한 번쯤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근본적으로. 왜 도대체 네. 왜 아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를 끌어내렸던 그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과 5년 만에 윤석열을 또 뽑고 2년 만에 또 끌어내려야 되는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우리 사회를 망친 게 아니라 망한 우리 사회가 윤석열이 증상으로 나타난 걸 수도 있어요. 아 맞는 네. 말이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성찰적인 시선이 필요하다는 예. 말씀으로 좀 느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망한 나라를 만든 윤석열에게는 응분의 책임이 강력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내란 비상계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저지른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은 손에 꼽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선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풀어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제 뭐 승복 메시지는 아니었지만은 네. 나는 이제 떠난다. 남아 있는 사람들이 뭐 대선에서 승리하기 바란다. 그게 일종의 그러니까 승복 메시지 아니냐. 떠나간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하는 저쪽이 있더라고. 네. 지난번 계엄할 때 계엄 실패하고 나서 이 양반이 야, 뭐라고 그렇다, 말했어. 그렇다. 맞아. 맞아요. 예. 나는 무슨 뭐 법적 정치적 책임을 내가 다 달게 받겠다. 뭐 그리고 국회가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과 국회가 뭐 이렇게 나라를 운영해라 뭐 맞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거 하고선 딱 6일 만에 뒤에 민주당이 탄핵을 해서 광란에 칼춤을 춘다고 했잖아요. 바로 다른 말에.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절대로 지금 어제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순순히 나간다는 얘기구나. 네. 무슨지 워낙 교활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무슨지 저지를지 모를 사람입니다. 이분은 인원이란 말 안 쓴다고 1분 만에 인원이란 말을 그러니까 쓰셨는데. 우리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닌 게 네. 무슨지 저지를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죠. 근데 저는 네. 그래서 사실은 고소해요.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게 너무 고소하긴 해요. 저는. 그걸 얼마나 어떻게 확신할 정말적이냐.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네. 없는지는 몰라요. 저는 그걸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네. 왜 제가 이렇게 여러사분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이라고 믿냐면 아무것도 뭔가 할 수 있는 상태였으면 진작 했을 거예요. 탄핵 당하기 전에 했죠. 나왔잖아요. 아니 풀려났잖아요. 아니 근데 걔의 맥시멈 파워가 풀려난 거예요. 예. 걔가 아무리 맥시멈 파워를 그러니까 써도 우리가 풀려날 거 전혀 누구도 상상 못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풀려나 버렸잖아. 맞아. 그날 생생합니다. 아직도. 이거 맞아, 지금 진짜. 앞으로 예. 무슨 짓을 저지를지 누가 쟤는 이제 끝났어. 그날 이렇게 제가 여기를 어떻게 3번 나왔어요. 3번. 어떻게 우리가 단언할 수 있냐 이거지. 정말로 확신하면 안 됩니다. 아니, 와,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99.9% 확률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는 맞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를 아까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헌재 파면 결정을 윤석열이 이제 나갔으니까 다양한 의혹 중에서 어떤 수사부터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냐고 사지선달 드렸습니다. 하나는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 하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하나는 불법 대선 캠프 운영 의혹, 하나는 최혜벽 순위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인데 그 62%가 공천 개입 의혹부터 수사를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제가 보니까 김건희도 빨리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그렇죠. 들리는 맞아요. 것이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뭐 이건 사실은 너무 눈으로 다 본 거라서 무조건 물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가 최혜병 사건, 네 번째가 불법 대선 캠프 운영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하나 빠진 게 도이치모터스 우리 홍사훈 선배 전문 분야 어. 주가 조작 의혹 요것도 다시 제대로 재기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일단 그 엊그제 대법원에서 그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나머지 네. 공범들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공소시효가 짝깍짝깍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한 1년, 일 한 달 정도 네.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있긴 있네요. 시효가 살아있네요. 살아있지. 네. 대법원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냥 윤석열이 임기를 다 5년을 채웠으면은 네. 그냥 끝날 뻔했어. 끝나는 거였죠. 끝날 네. 뻔했어. 그러니까는 이것도 빨리 해야 되고 저는 사실 사람들이 관심을 이번에 계엄 때문에 내란 사태 때문에 관심을 안 둬서 그렇지. 지난번에 검사들 탄핵 사건이 있었잖아요. 세 명 검사들에 맞아요. 대해서. 네. 그때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을 검사들이 자백을 했거든요. 뭔지 모르시죠? 왜냐하면 도이치 사건에서 제가 가장 수수께끼로 남았던 게 내가 죽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선 내가 죽을 수 있을까 네. 하고 생각했던 게 지금은 도이치 사건이 범죄가 돼서 다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기소되고 10년 전에 이게 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누군가 뭉갰잖아. 네. 경찰에서 내사를 했는데 누군가 뭉갰어요. 그래서 내사에서 수사로 넘어가질 못했잖아요. 누가 뭉갰느냐. 이게 진짜 수수께끼였잖아요. 이번에 검사들이 그걸 자기 입으로 자백을 해버렸어. 검사간 거지. 누구예요? 조상원 검사가 하면서 이거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게 왜 나왔냐면은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에 협찬 의혹. 권오수가 돈을 많이 협찬을 했잖아요. 너 그걸 왜 협찬을 했느냐라고 아마 이 친구들이 말한 게 수사 기록에 그게 남아 있다는 거야. 네네. 전임 수사팀에서. 근데 그 전임 수사팀에 물어봤어. 그래서 그런 게 취재예요. 찌라시 아니고. 그래서 왜 거기 돈을 그렇게 많이 협찬을 했느냐 그랬더니 권오수가 그때 그거는 내가 그냥 협찬한 게 아니고 네. 2013년도에 갑자기 경찰에서 도이치모터스로다가 내사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마를 시켜달라고 김건희한테 직접 뇌물을 줬는데 네.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코바나 콘텐츠에
협찬금 명목으로 내가 이거 뇌물을 준 거다. 무마시켜달라고 이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네. 했으면 내가 말실수라고 생각하겠어. 네. 또 한 번, 두 번 또 말을 하거든. 다시 한 번. 이게 정말 그래서 풀린 거예요. 지난번에 그때 나왔죠. 2013년도에 그 뭉갠 주인공이 누구였느냐 그렇게 내가 궁금했었는데 그걸 검사가 자기 입으로 자백을 해버린 거야. 단초가 된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내가 그럼 그때 당시에 수사검사가 아니 주임검사가 누구였느냐. 네. 주임검사가 유명한 검사였든 간에 아직 구설을 이게 해서 검명하기 좀 그렇지만. 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지금 그 사람은 검사로 현직으로 있어요. 부장검사로. 아 지금도. 지금도 있어요. 전화했더니 자기는 그때 그런 기록 수사 기록이 있었다는 거를 자기는 못 봤다. 몰랐다. 못 봤을 리가 있나. 그런데 어쨌든 못 봤대. 못 봤다는데 어떻게. 근데 혹시 내 전임 자기가 이후에 와서 그 전에 있던 주임 검사는 혹시 그 수사 기록을 남겼을지도 모르겠다. 퉁 바로 퉁. 근데 그 전임 검사는 옷 벗고 이제 나가 대형 있군요. 로펌에 나가 네. 있어. 거기도 이제 전화를 해봤더니만은 오. 거기 핸드폰 번호 모르고 대표 로펌에 일반 전화를 했더니 우리가 이걸 갖다가 확인해야 되겠으니 전해달라 하고 비서한테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나중에 왔구나. 연락 왔는데 네. 답변 안 하겠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그럼 알았다 했거든요. 그럼 그거는 그렇죠. 확인됐다는 답변 거예요. 안 그렇죠. 하는 답변 무마한 게 안 하는 맞네. 거네. 그럼 그 네. 수사기록이 있는 거네. 그럼 누가 무마를 했느냐? 김건희한테 보고서 김건희가 무마할 실력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없죠. 당연히 윤석열이지. 그렇네. 그 당시에 윤석열은 직위가 중앙지검 특수부 1부장이었어요. 야 가장 강력한 현장에 있는 부장검사였기 때문에. 나는 새도 네. 떨어뜨린다는. 그렇죠. 네. 그게 중징도 밝혀진 없기 때문에. 거야. 네. 이미 그거는 공소시효는 지났어. 직권남용 7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지났지만은 내 정말 그 음. 죽기 전에 수수께끼가 풀렸다 이거죠. 네. 아니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번에 이제 어쨌든 관저에서 나가는 거 기정사실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퇴거 안 하냐 이런 물음과 함께 도대체 이 양반들이 나가면 어디로 가냐. 일단은 보니까 서초동 사저로 갈 것 같은데 이미 노영 변호사님 근처에 계셔서 잘 알지만은 주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힘들어한다면서요. 아니 근데 이게 또 조금 애매해졌어요. 네. 그 아크로비스타로 결국 이제 올 거냐 네. 물어봤는데 아크로비스타로 간다 비서 2명이 가서 청소했다 뭐 다 정리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또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나 아크로비스타 안 안 간다. 간다. 다른 곳으로 지금 가려고 물색하고 있으니 며칠만 기다려달라. 뭐 해외는 아니겠죠. 네, 해외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끝나는 자정에 청와대에 나 개방해야 되니까 빨리 문재인 비켜라 그래갖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루 먼저 비워준 게 맞아요. 있었고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해보면 이 사람은 아주 자기네가 딴 데 가야 되니까 배째라야. 난 예. 몇 날 며칠 걸릴지 몰라 이러면서 그냥 버티는가 보니까 너무 황당무계하다. 아니 좋은 데 많은데 청송, 의왕. 그러니까. 그렇죠. 어차피 다른 데 알아봐봤자 거기서 그렇죠. 몇 달 살지도 못해 내가 봤을 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네. 파면이 되면 김건희 씨네 수사가 이제 본격화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 도의치 못했을 때 물론 마찬가지고 왜냐면 거기는 공범들에게 이미 다 이제 재판까지 해서 형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의 시효가 정지가 되니까 김건희 씨도 사실 시효가 남아 있어요. 공소시효가. 1년 한 달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 김건희 씨는 나는 당연히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 말고 양평 의혹 사건 있잖아요. 양평 야. 고속도로. 특혜. 땅 있잖아요. 강상면인가? 예, 그죠? 예, 예. 예. 일가 그 갖고 양평 있는. 아니 그것도 있고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관련해서 또 맞다. 사세행에서 또 그걸 고발한 게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고발한 지 2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김성교 의원이랑 같이 해서 고발했었거든요. 그때 공흥지구 특혜 줬다고. 네. 근데 그때 고발인 조사만 하고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대. 뭉갰구나. 그러다가 이번에 5일이면 어제 오늘인가? 오늘이에요, 오늘. 응. 오늘 그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하기로 했대요. 참 빠르다. 이거. 빠르죠? 토요일인데 오늘 토요일인데 우리도 아우 얄미워라. 야딱 이렇게 어떻게 탄핵 되자마자 이게 이렇게 부냐. 2020 공공지구 사건을 이제 다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2023년 5월에 이게 고발이 들어간 거였는데 그렇지. 딱 2년 만에 이제는 하겠다. 자기네가 하고 있었다.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니까 그건 박수 쳐줘야 돼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검찰도 이제 그 김건희 씨 도이치 못해서 기사가 그것도 나오고 하지만 있습니다, 이미. 예, 지금 할 거 그동안 준비해놨던 거 이제 다시 꺼낸다. 모아서 하는 거다.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김건희 씨라면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 외우는 거. 다른 건 어떻게 변화를 그래서 시킬 수가 기도합시다 없어. 했구나. 네. 보니까. 변화를 네. 시킬 수가 없고 구약 외운다만 어떻게 나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면 저 구약 외울 수 있어요. 하고 구약만 외울 수 있어. 다른 건 어차피 다 이미 정해진 미래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근데 지금 뭐 아크로비스타 뭐 거기 안 들어가고 다른 데 알아보고 이런 데 봤을 수 없. 그 두 사람 부부 둘 다
몇 달 다른 데 가도 살지도 못해. 빠르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럴 것 그러니까 같은데. 들어갈 건데 뭘. 아니 그래도 국가 원수였는데 먼저 들어가서 계시게 해드리게요. 그 정도는 합시다. 총성 의왕 해줘야 되나? 아, 전에 쓰던 방. 아니 근데 사람들이 또 분통 터지는 게 뭐냐면은 그래 가는 거야 뭐 네가 할 테니까 정해라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박탈당해도 파면당해도 보니까 대통령 그 경호법에 의거해가지고 5년간 동안. 지켜줘야 된다며 네, 우리 5년 돈으로. 동안 지켜줘야죠. 그거 지켜줘야 됩니까? 박근혜 씨 때도 그랬잖아요. 네. 아, 어차피 그 이명박 지켜줄 때도 사람 그랬고. 있어 거기. 그래요. 들어가 앞으로 살 때. 그러니까 평생 살 때. 제가 네.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그 네. 서부지 뭐 폭동 때 이렇게 들어가셨던 분들 새로 들어가셨 음.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동을 딱 비워가지고 아, 윤석열 거기다 동으로? 다 이렇게 넣어드리면 완벽하게 경호가 돼요. 뭘 걱정하고 그래요 그거는. 아니 그리고 저는 이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불안한 부분인데. 나는 잠깐만 네. 하나만 더 말할게. 김성호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김성호 김성호하고 진짜 이강훈은 근데 못 쫓아가게 해야 돼요. 아니 그냥 한 방에 넣어드리게 거기 들어가서 처장하시라고 하면 되지. 경호까지 하면서 같이. 그럼. 아니 나는 아니,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순자가 못 사인실에서, 시켜드릴 예. 만정. 이 사람이 현충원 기각될 걸 예상하고 현충원 갔다 오면 열병식을 해드리자 이따위 말을 했다는 걸 아 보고 진짜. 그거 준비했었대잖아. 연병. 저는 10명이나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김성훈, 이광호 두 분은 정신 차리기를. 트럼프 뒤에 딱 열려 큰 것도 날릴지도 몰랐어. 맞아요. 아니 근데 저는 또한 이제 개인적으로 걱정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을 지금 행안부가 시작을 했는데 이게 보면은 윤석열이 그 정부 재임 기간에 했던 나쁜 기록들은 철저하게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기록물법상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기록물은 최대 15년간 비공개를 할 수 있고 개인의 권리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사생활 관련된 기록물의 경우에는 최대 30년 동안 비공개를 할 수 있다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대한 판단 권한을 한덕수가 가지고 있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보니까 지금 정권 바뀌어가 다시 돌리면 돼요. 그런 건 제가 봤을 때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요? 예. 네. 지금 당장 우리의 속이 뻥 안 뚫리니까 그러는데 사실 거기에 있는 자료가 오늘 당장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 소화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판단하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구 마시고 기자님 천천히.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요? 한덕수의 성향상 또 완전히 전부 급변합니다. 공개로 그냥. 또 갈 때처럼 완전히 바짝 바닥에 눕습니다. 그분은 네. 성향이 그렇다고 나는 봐요. 근데 문제가 또 걱정하실 필요도 문제가 또 없어요. 그러면 덕수가 지가 필요한 것도 덕수가. 가린단 말이에요. 아니 그 내란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지가 필요한 건또 대행 기간에 마흔역 판단 예, 어떻게 예, 했는지 예. 이런 부분들 왜 그러니까. 대행도 같은 기록이 묶인다 그러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게 이제 걸리는 어. 건데 괜찮다니까요. 새 정부가 들어와서 그거 바꾸면 되고. 그 위에 있는 윗분이 다 그 한덕수가 해는 망쳐놓은 거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2달만 기다려요. 그래요? 2달만 기다리면 됩니까? 정말 금방 해결되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우리가 즐길 거리가 아주 많아요. 우리가 글로 가가지고 우리가 하자. 그럼요.